안녕하세요, 썰개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태아보험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클릭해 주셔서 영상 보시고 오신다면 이번 영상을 시청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만기를 정하셨다면 특약들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몇몇 특약들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병 입원 1당, 종합병원 질병 입원 1당, 그다음 중환자실 질병 입원 1당, 이 세 가지가 됩니다. 100세 만기 설계안을 볼 때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질병 입원 1당을 최소로 넣는 설계안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입원 1당의 경우에는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에서 가장 핵심이자 뼈대가 되는 특약이에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입원비 1당을 최소로 넣거나 빼거나 하는 걸 봤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멈춰! 왜냐면 아이가 작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를 들어가게 됐을 때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황달이나 청색증 혹은 태변을 먹어서 입원 치료를 할 때 아이가 크면서 폐렴이나 기관지염, 고열로 입원을 했을 경우나 아이가 크게 아파서 장기 입원을 했을 경우에 이때 실손 의료비에선 병원비가 보상이 되긴 하지만 입원비 일당으로 부모님들의 생활비를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입원비 일당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영자리수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보자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황달로 입원을 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특약은 신생아 질병 입원비 일당, 질병 실손 입원 의료비, 질병 입원비, 종합병원 질병 입원비, 중환자실 질병 입원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요. 황달 자체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되는 병원비가 많진 않아요.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지만 입원비 일당을 넣게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곱절로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 입원비 일당을 안 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곱절밖에 받지 못하지만 중환자실 입원비 일당을 넣는다면 곱절에 곱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원비 일당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암 진단비예요.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 암 진단비를 왜 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이들이 갑상선암, 위암, 폐암 걸릴까요? 태아보험에 암 진단비를 넣는 건 백혈병 때문에 넣는 게 커요. 예전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가 많아봤자 1,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가입을 했었는데 그거 외에 다발성 소아암을 넣어서 백혈병을 보상을 받으려고 넣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암 진단비가 최대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발성 소아암을 넣기보다는 일반암 진단비 1억 원을 넣어 맞추는 경우가 대다수긴 하잖아요. 암 진단비든 다발성 소아암이든 특정암이든 소아백혈병 진단비든 자녀 10대 고해감이든 이런 암 진단비를 넣는 이유는 백혈병 때문에 넣는 이유가 가장 커요. 근데 100세 만기 암 진단비를 가져가게 된다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암 진단비를 1,000만 원으로 넣거나 혹은 나중에 아이 커서 가입하거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보험료가 비싸서 암 진단비를 많이 못 넣는다 라고 하신다면 다발성 소아암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30세 만기 복층 설계로 넣으셔도 되고요.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된다면 몇천 단위는 우습게 나오기 때문에 암 진단비는 절대 타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암 진단비 많이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질병 후유장애, 질병 특정 고도 후유장애, 8대 장애, 3대 장애 등등 장애와 장해 관련 특약들. 요새 산모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가장 많이 청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발달 지원이에요. 아이가 말이 좀 느린 경우에 병원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활의학과에서 언어치료 혹은 발달 치료를 받게 될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아이가 말을 잘하고 발달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좋은 거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치료를 어느 정도 받다가 병원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야 병원비가 싸지잖아요. 좀 더 병원비 할인을 위해서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된다면 지체장애 아니면 언어장애 진단을 받게 될 건데 지체장애나 언어장애에서 받을 수 있는 특약은 장애와 장애 관련 특약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 진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R62 코드, 지연된 이정표 코드는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고 F코드를 받게 됩니다. 장애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만 6세가 넘어가게 된다면 R62 코드가 더 이상은 받지 못하고 F코드로 받게 되는 거예요.
실비는 F코드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가 아예 막히게 되잖아요. 병원비 할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담금 자체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메꿀 수 있는 특약이 장애와 장해 관련 특약이에요. 보험회사들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와 장해 관련 특약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질병 후유장애, 질병특정보도 후유장애, 8대 장애, 4대 장애 등등 장애 관련 특약들은 최대치로 넣어가시는 게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애와 장해는 양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장애와 장해를 최대 한 아이가 2억 2천만 원까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5억짜리 장애 진단 청구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거는 보험회사가 안 주려고 소송을 걸었었어요. 그만큼 확률은 많이 적기는 하지만 한 번 해당이 된다면 가족분들은 여기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어요. 장애와 장해 절대 포기하면 안 되시고 양보하지 마세요. 오늘은 특약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도 태아보험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유익한 내용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